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앞두고 불심의 섬 제주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봉축탑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와 경북 영천에서도 봉축탑 점등식이 열려 참석자들은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길 발언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도로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겨우내 묶은 때를 제거하고 한결 산뜻한 모습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 변희수전 하사의 49제가 서울 법련사에서 치러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평등한 세상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오대산 월정사를 재건한 만화 해찬 대선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사상과 가르침,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김치와 삼계탕 등에 대한 원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 선제 스님으로부터 한식에 담긴 사찰 음식의 특징과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심의 섬 제주에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봉축탑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계는 제주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길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불, 법, 승. 오색빛깔 연등이 어둠을 밝히자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령마루 일대가 아름다운 빛으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불교 연합봉축위원회는 지난 주말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코로나19로 지친 사부대중의 마음에 부처님 자비광명의 빛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제주도 내 주요 스님들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윤도호 BBS 제주불교 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등의 불빛을 밝히는 일을 통해 우리는 자애로운 마음을 갖고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고 환영을 베풀고 진실하게 모든 존재들을 대하게 되는 결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국사 다보탑 모형의 봉축탑 주변에는 수백 개의 연등 불빛이 제주도심을 아름답게 수놓고 사부대중들은 봉축탑 주위를 돌면서 희망을 발언했습니다. 봉축탑 점등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참석 인원을 100여 명 이하로 제한해 간소하게 치러졌고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서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도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최남단 서귀포에 있는 점등탑이 흔히 밝혀져서 서귀포의 모든 불자가 희망과 치유의 연등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주불교연합봉축위원회는 봉축탑 점등에 이어 다음 달 15일 봉축대법회와 장엄등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천지연 70리 야외공연장에서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의 연합합창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7시부터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제주에서는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한 달 동안 희망과 치유의 연등이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난 극복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전북불교의 발전과 상생,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기원탑이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지난 주말 전주역 광장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란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삼귀와 반야심경, 축사, 법어, 점등,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축기원탑 점등식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이근재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오경진 전북도지사 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천불교 사암연합회가 경북 영천 시민회관 앞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천불교계는 올해 영천시청 앞 광장에 동자승과 3층 석탑 모형의 대형 장엄 등을 설치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빛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더 불편하더라도 코로나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관 스님과 영천불교 사암연합회장 성산 스님을 비롯한 최기문 영천시장,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도심 자동차 도로가 봄맞이 대청소를 통해 겨우내 묶은 때와 먼지 제거에 나섰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의 도로가 한결 산뜻해지게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이젠 서울 도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일상의 불편을 겪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날아오니까 창문 열기도 좀 곤란스럽고 손님들께서도 창문 열으면 싫어하니까 닫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창문 열기도 좀 곤란스러워요. 우리네들도 일을 하면서도 항상 몸의 건강을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봄을 맞아 도로 위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한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울에 제설 작업을 위해 뿌렸던 염화칼슘, 매연과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이 세척 대상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70여 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에 대해 고압 물 청소 등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겨울 내에 제설 작업으로 살포된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더러워진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세척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봄맞이 청소 기간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부 구간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된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고사성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봄맞이 대청소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 도로교통 환경에서 봄의 기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4월 영어법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토요일 서울 전법회관 3층 국제포교사회 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숭산 스님의 상좌인 명안 스님을 법사로 4월 영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교육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하고 법회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해서 우리 참석자들이 계신 곳에서 언제나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화상 방식으로 포교를 하는. 명안 스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방식을 통해 국내외 불자와 국제 포교사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명상수행 적용법을 주제로 영어 법문을 설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된 뒤 세상을 마감한 고 변희수전 하사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제 법회가 서울 법련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당당히 맞섰던 고인을 애도하고 평등한 세상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서울 법련사에 안치된 고 변희수 하사의 위패. 성별과 신분 등을 나타내는 다른 수식어 없이
오롯이 변희수라는 이름만이 담겼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친 변하사를 아미타불의 세계로 떠나보내는 49제. 스님들은 하사 변희수, 트랜스젠더 변희수가 아닌 인간 변희수가 극락왕생하길 발언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세계는 커밍 아웃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 어떤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되고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변하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은 하얀 국화꽃 대신 녹색 꽃도라지 리시안 셔츠를 영전에 바쳤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이 꽃을 통해 불자와 시민들은 국가와 군에 대한 변하사의 순수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좀 더 진실되게 그리고 좀 더 정직하게 또 좀 더 그러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자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하사 사건 이전부터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변하사의 복직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이들은 모두 변하사의 49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변하사를 떠나보내는 노래에도 이런 바람이 담겼습니다.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땅의 젊은이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변희수 전 하사.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울 법련사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불기 2565년 신축년 보살개 살림을 봉행했습니다. 보살개 살림은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받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전계아사리 해남스님과 갈마아사리 지안스님, 교수아사리 수진스님 등 3사 7증사 스님을 증명으로 진행됐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보살개 살림을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법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탄 오대산 월정사를 재건한 만화 희찬 대선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사의 사상과 가르침,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에선 하남 대선사와 탄어 대종사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한국불교 중흥에 몸을 던진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 업적을 새겼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며 시대의 스승 하남 대선사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한국불교 중흥에 몸을 던진 월정사 중창조 만화 희찬 스님.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전소한 월정사 재건에 힘써 오늘의 월정사가 있게 한 대원력 보살이기도 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만화 대선사께서는 오대산의 수행 가풍을 계승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큰 원력을 실현하신 분이라고 스님을 기렸습니다. 하남 스님의 또 단어 스님의 그런 수행 정신과 사상 또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그런 큰 대원을 가람 복원 속에서 또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이제 가지시고 그 시대를 또 그 시대가 부여한 그 소명을 다하면서 이제 살아오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화 스님과 함께 월정사에서 수행하던 현각 스님은 만화 스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 굳건하게 월정사를 지키고 재건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눌림을 주신 어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스님의 살아오신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아지고
이 힘으로 이 시대를 잘 살아내고 또 후대에 이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하남 스님의 계승자로서 월정사 중창조로서 현대 한국불교 중흥에 큰 기여를 한 스승으로서의 만화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그런 불사 과정에 단순한 진두주의가 아니고 대중을 끌어안고 승가 오치기나 하남 스님의 정신을 체득한 걸 자기 듣고 배운 거를 자기 상자들 몽둥이 쳐가면서 솔솔수범하면서 가르치고 따라오겠다는 얘기예요. 힘든 겁니다. 한편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월정사의 역사와 자연유산으로서의 오대산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고려대 불자교회가 4월 법회를 천태종 서울관문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관문사 7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홍승기 회장을 비롯해 이기수 전 고대 총장, 김영우 한생산업회장,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50여 명이 함께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우들 간의 우의를 다졌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원력과 불부산님들의 가피로 이 도량의 인연이 있는 자는 모두 해탈 성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관문사 주지 경혜 스님은 코로나 시대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불교가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높여왔다며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의를 기본으로 서로 조심하고 아껴주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고대 불자교회는 경혜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다음 달에는 서울 강북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계획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가 서구 한들구역에 4,8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로 신행 환경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룡사는 인천시청 앞에서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황룡사 조망권과 일조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관계부처와 건설사가 주민 의견과 환경평가조차 무시한 채 사찰 앞에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룡사 30m 앞에 40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불자들은 심각한 신행 환경 침해를, 인천 시민들은 힐링 공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식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 간 큰 기온 차이로 다양한 식재료의 채식 요리가 발전했는데요. 중국에서 김치와 삼계탕 등에 대한 원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을 지낸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으로부터 한식에 담긴 사찰음식의 특징과 발전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은 한식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세로로 긴 지형 탓에 같은 시기에 온도 차이가 커서 다양한 식재료가 공존합니다. 한식은 이러한 식재료를 이동하고 긴 겨울을 이겨낼 저장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이 중 국토의 70%가 산이기에 계절별 각종 산나물은 한식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산나물의 독을 중화하고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한 지혜는 사찰 음식에서 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식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중화해서 먹느냐가 바로 우리의 지혜예요. 근데 그걸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사찰 음식이에요. 왜? 스님들은 산에서 나물 만드시기 때문에 그 나물을 처음에 나올 때는 이파리가 이렇게 연해서 독이 없었는데 좀 더 크면 독이 많아져. 근데 그거를 스님들은 식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독이 있는 식재료도 어떻게 해갖고 잘 중화해서 먹는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한식진흥원 이사장을 지낸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은 채식 위주의 한식은 사찰음식의 채식 조리법을 공유하며 발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을 위한 채식 위주로 바뀌고 있어 사찰 음식은 세계적 음식 트렌드와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며 이는 한중 음식기원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식을 김치도 중국 거라 그러고 지금 삼계탕도 중국 거라 이렇게 제가 한식진흥에 있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우리가 우리 음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한식이라든가 특히 사찰 음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두고 값어치를 두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5,000년의 지혜, 1,700년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긴 겨울과 산이 많은 지역에서 살아온 선조들은 사찰 음식의 지혜를 빌려 일상의 밥상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을 개최합니다. 너나들이는 서로 너, 나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첫 무대인 오는 28일에는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수마루 대공연장에서 김준수, 유태평양, 한웅원 밴드가 출연해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장관은 손소독과 체온 확인, QR코드 입력 등 전시 관람 절차를 체험하며 박물관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관람객들을 만나 온라인 예약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관람 방식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 여러 의견도 들었습니다.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미국 캐스팅협회가 수여하는 아티오스상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제36회 아티오스상 시상식에서 저예산 영화 부문 최고상을 받았고 디즈니의 영화 소울은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 불교계가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봉축탑을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혼란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주길 발언해 봅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